네, 지난 9일이죠. 홍콩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로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사안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그리고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이제 시위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홍콩이랑 중국은 뭐 같은 나라이긴 한 건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콩은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었는데 19세기 중반에 영국과 중국이 그때 청나라였죠. 아편 전쟁을 해갖고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영국에게 할양을 한 겁니다. 그것이 1997년 7월 1일부로 해서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고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을 하니까는 일국 이체제, 그러니까 원 컨트리 투 시스템.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홍콩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국자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지만 단 국방과 외교 권한은 없다. 국방과 외교 권한은 우리 본토가 갖고 있다. 베이징 당국이 갖고 있다. 홍콩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국 식민지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제체제 그리고 독자적인 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항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정확히 이게 왜 어떻게 뭐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법 자체로는 사실상 보면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어서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도망온 사람이면 일본이 송환해 달라 그러면 검색단에서 송환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일종의 법률입니다. 근데 최근에 홍콩의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와 대만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서 홍콩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대만 쪽에서 인도를 해달라 그러니까는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으니까 송환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는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 이런 나라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범죄 인도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홍콩 시민들은 만약에 그 법이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홍콩이 베이징 당국의 통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홍콩에서 중국 체제에 반발하거나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베이징 당국이 압력을 넣어서 중국으로 본토로 송환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홍콩의 자치권과 일국 이체제에 예배된다. 홍콩 당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치법이나 종교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7년 이상의 중범죄에 하면은 적용하겠다. 최종적으로 송환하냐 마냐는 홍콩 법원이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홍콩 시민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은 지금의 홍콩 정부 자체가 베이징 당국의 허수아비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입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의 어떤 서점 주인이 베이징 당국을 비난하는 SNS 활동이나 그런 운동을 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 본토로 잡혀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홍콩 쪽에서는 이제 베이징 당국이 이런 걸 만들면 본격적으로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이번 시위에서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시위들이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홍콩이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홍콩의 아주 물가고 그리고 생활하기 이제 워낙 부동산 난이 심하다 보니까는 뭐 보통 아파트를 갖다가 뭐 2평짜리, 3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홍콩으로 몰려와갖고서 이제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중국 자본들이 몰려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홍콩의 젊은이들은 주차장 면적만 한 원룸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세태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기가 됐을 뿐이지 사실은 홍콩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어쩌면 현 시대에 대한 불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결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홍콩의 이제 뭐 청년층들에 대한 빈곤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본토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게 결국 이런 범죄인 인도 조항이라는 것 가지고 터져 나온 거네요. 이미 이전에도 이미 2014년에 이미 지금의 홍콩 정부의 수반, 지금 행정장관이라 그러는데 수반을 뽑는 방법을 놓고서 거대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이른바 그때는 이제 우산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홍콩 시민 직선제를 원했는데 직선제가 안 되고 지금 한 1200명의 선거인단이 홍콩의 정부 수반 행정장관을 뽑는 형식으로 됐는데 그 1200명의 선거인단이라는 건 사실상 베이징 당국의 입김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에 베이징의 의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지금의 캐리람이라는 사람
행정장관도 사실은 친베이징 인사입니다. 이제 이번 범죄인 인도 조항을 가지고 또다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이걸 놓고 지금 홍콩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사실상 10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뭐 홍콩 반환 이후에 최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홍콩 역사상 최대 시위 같습니다. 100만 명이라면은. 일단은 홍콩 정부 쪽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폭력적인 충돌을 했었는데 이걸 놓고 캐리함 장관은 조직화된 폭동이다. 이 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강행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에 이 법안을 철회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저께 시위가 폭력적으로 바뀐 이유는 시위대들이 입법회를 갖다가 진입하려다가 경찰이 저지하면서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입법회 주변에서 시위대들이 있고 다시 이 법안을 갖다가 이제 심의를 하겠다 하면 저지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될 수 있겠죠.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20일까지 함가시키겠다 그러는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콩 정부가 이걸 철회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 홍콩의 단일 이제 문제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 자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이번 사태가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무부는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거 보면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티벳 문제랄까, 뭐 신장 위구르의 자치 문제, 그 인권 문제랄까, 그리고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서 얘기를 일부러 자제를 하고 오히려 경제 문제에 집중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문제, 인권 문제, 안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체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만약 홍콩에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진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는 간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중국은 그 반발의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무역전쟁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체제 문제로서 중국 체제에 도전하는 문제, 건드리는 문제라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